오늘의 기사입니다.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보도입니다. 불필요한 절차가 많아 대대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두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해서 비효율적이다. 규제 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개선안에 대한 기사입니다. 개선안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뒤 품목 허가를 내준 의료기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따로 진행하는 중복 과잉 규제이고, 신의료기술 평가가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국내 판로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KTV 사이다에서는 식약처 허가와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가 중복 규제인지, 신의료기술 평가 개선책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팩트체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잡는 팩트체크 톡쇼 KTV 사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고요. 저는 여러분의 사저씨, 사이다 아저씨 최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나운서, 사이다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정책에 대한 오해를 사이다처럼 뻥 뚫리게 팩트체크해드리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양선희 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 양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볼 텐데 어떻게 나오시게 됐나요?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분야는 다소 생소하긴 하지만 언론 보도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는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왜곡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명확한 팩트체크 부탁드리고요. 식약처 허가와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가 중복되는 규제다. 그리고 이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해서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지만 그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보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교수님, 일단 이 보도 흐름 어떻게 보세요?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이 신의료기술 평가가 굉장히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가 중복성이 있는지, 그리고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이 개선안이 정말 실효성이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에 대한 보도, 담당 공무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한 사실 확인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권용진 사무관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사무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용진 사무관입니다. 사무관님 반갑습니다. 자,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프로그램 전통인데요. 네. 시작하기 전에 사이다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실만을 전하는 저희 KTV 사이다는 인공효과음을 쓰지 않습니다. 네. 자, 먼저 사무관님 일하시는 곳이 의료자원정책과인데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의료자원정책과는 보건의료 인력, 병상, 자원, 그리고 의료기술 등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네. 보건의료 자원 관련 업무로는 CT, MRI와 같은 고가 의료 장비 및 병상 자원, 그리고 신의료기술 평가와 같은 기술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의료기술 평가 주무부서 담당자가 오늘 나와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팩트체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어요. 용어 자체가 참 생소합니다. 신의료기술 평가가 도대체 어떤 제도죠?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새로운 의료 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술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 평가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의료 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 등재 전에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식약처의 허가와 중복되는 규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는 제도의 목적과 검증 대상, 검증 방법이 다릅니다. 식약처 허가가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정성을 평가한다면 신의료기술 평가는 새로운 의료 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의료인의 특정 의료 행위가 건강보험에 등재된 다른 기술에 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인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목적, 대상, 방법이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규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복 규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 몇몇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신의료기술 평가에서는 탈락을 했기 때문에 판매가 중단됐다고 하거든요. 사실인가요? 실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다수의 의료기기가 현재에도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의료기기가 새로운 의료 행위로서 건강보험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등재 절차상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야만 합니다. 건강보험에 등재된다는 게 어떤 의미이죠? 건강보험에 등재된다는 것은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가격을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환자들이 보다 쉽게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강보험에 등재되느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제도다.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식약처의 품목 허가와 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비교했을 때 검증 대상이나 목적, 방법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는 검증 대상, 검증 목적, 검증 효과, 검증 방법에서 상이합니다. 네. 신의료기술 평가는 새로운 의료 행위에 대해서 그 의료 행위가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검증 방법에 있어서도 해당 의료 기술이 유사 기술과 비교했을 때 보다 안전한지, 보다 효과적인지를 검토하는 검증 절차입니다.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의 비교 분석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좀 와 닿을 것 같거든요, 사무관님. 예컨대 자가골수를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술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에서는 해당 기술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의료기기 있어가지고 천자침의 흡입 능력이라든가 원심 분리기의 회전 능력을 주되게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반면에 신의료기술 평가는 골수 흡입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지,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는지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줄기세포 주입과 관련하여서 결손 부위의 회복 효과가 큰지 그리고 약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설명드린다면은 의료기기 허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심사한다면은 신의료기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검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사무관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요. 식약처 허가와 복지부의 이 신의료기술 평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모든 면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두 가지가 중복 규제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이런 보도 행태를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식약처 허가는 의료기기를 일반인 또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판매를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용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안전성과 성능에서 문제가 없음을 검증하는 것이죠. 네. 근데 신의료기술 평가는 새로운 의료 행위가 국민건강보험에 등재될 수준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가졌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서 검증 대상과 목적 그리고 효과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식약처 허가를 받고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도를 보면 마치 식약처 허가를 받더라도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판매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정리하면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판매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신의료기술 평가는 다른 목적의 규제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팩트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죠. 그런데 이 개선 방안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우선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사무관님?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기 규제 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은 신의료기술 평가 4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우선 등재하는 별도 평가 트랙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서 평가 기간을 30일가량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체외 진단 검사의 경우에는 보험 등재 이후에 사후에 평가하는 방안을 신설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신의료기술 평가와 보험 등재 심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기간을 100일가량 단축하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4가지 개선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규제 완화처럼 들리거든요. 네. 개선안의 목적이 뭡니까? 과거의 신의료기술 평가는 논문과 출판된 문헌 중심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헌이 없는 첨단 기술의 경우에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적으로도 평가 방식의 변화가 발생했는데요. 이전에 있는 문헌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가치 중심의 평가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도 별도 평가 트랙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간의 시장 진입 지체로 인해서 혁신적 의료기술 개발이 포기하고 있던 연구진한테는 이 제도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실효 효과성의 개선이 기대되는 혁신 의료기술들이 의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됨으로써 환자들의 경우에서도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가 증진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완화도 좋지만 이 국민 건강이 달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잠재 가치가 높은 혁신 의료 기술이라 하더라도 수술 등과 같이 환자 부담이 높을 경우에는 문헌을 통해서 엄격하게 안전성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보도를 보면은요, 별도 트랙의 경우에 혁신기술 사용 병원을 특정 병원 등으로 판매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기간 단축도 심사 보류에 따라서 단축된 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선진입 후 평가 방안은 감염병으로 분야가 한정돼서 참여가 저조하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개선 방안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인가요? 첫 번째로 별도 평가 트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염용을 막기 위해서 의료기관의 범위만 정할 뿐이지 특정 병원으로 판매 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간 단축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평가된 522건의 의료기술을 봤을 때 승인 보류에 의해서 심의 기간이 늘어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선진 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감염병 체외 진단 검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였고 내년에는 체외 진단 검사 전체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해당 보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의료기술 평가와 보험 등재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도 시행 이후에 약 15% 정도가 동시 진행 제도로서 100일가량의 보험 등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기사랑 다르게 이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네. 신의료기술 평가 개선안의 실효성이 낮다는 보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무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개선안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또는 탁상 행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기사를 쓰기 전에 성과에 대해서는 좀 사실 확인을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네. 이거는 네. 언론 보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업계 관계자, 진단업체 관계자의 말만 실을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의 입장도 반영을 해서 형평에 맞추어서 그래서 독자들이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익명의 취재원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또 보도의 신뢰도를 낮추는 바람직하지 못한 보도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단일 건강보험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사무관님, 해외에도 이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처럼 이렇게 따로 있는 경우가 있나요?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 보험 등재 과정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 미국, 호주입니다. 이런 국가에서는 보험 등재 전에 새로운 의료 행위에 대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경우에는 평가 기간이 8개월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짧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24개월에서 36개월, 미국의 경우에는 14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걸리는 반면에 한국은 약 250일 내에 모든 평가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의료기기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의료행위가 건강보험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모두 거쳐야 됩니다. 그렇군요. 해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처럼 판매 허가와 또 신의료기술 평가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KTV 사이다에서는요.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가 식약처의 품목 허가와 중복 규제다. 그리고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지만 그 또한 실효성이 매우 낮다. 이런 보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팩트체크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째,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는 제도의 목적과 대상과 검증 방법이 완전히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규제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진행된 개선 방안에 따라서 58건의 기술이 보험 등재 기간이 단축되는 등 이미 규제 혁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해서 팩트체크 진행해 봤는데요. 교수님 어떠셨나요? 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정부 규제는 꼭 필요합니다. 네. 최근 불거진 인보사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민 건강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오 산업의 성장도 중요하고 또 규제 완화가 일정 부분 산업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관님도 초반엔 조금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셨으나 나중에는 정말 여유롭게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를 위해서 다소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네. 다만 안전성이 우려가 적거나 혹은 위험성이 낮은 기술에 대해서는 고위험의 기술과 달리 다른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규제 방식으로 현재 정부는 규제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것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입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란 과거의 사전 규제 형식으로 보험 등재 전이나 시장 진입 전에 모든 것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네. 사전적으로는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다시 규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아하. 서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개선안 중에 감염병 체외 진단 검사 선진입 후평가 제도가 그러한 제도인데 선진입 후평가. 네. 네.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를 시킨 다음에 일정 기간 이후에 그 기술이 유효성이나 효과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면 어떤 불필요한 규제 절차들이 좀 사라지고 간소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과거에 선진입하기 위해서 사전 평가를 받는데 25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선진입 후평가 제도가 도입되면은 식약처 허가 이후에도 건강보험에 평가 없이 등재되기 때문에 250일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 함께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KTV 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구마 100개를 삼킨 듯이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언제나 탄산을 가득 담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